이강민의 잡지사 4호로 20번째 페이지. 이제는 하다 부산의 한 신발 회사 사보 제작에까지 참여하게 된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아들 신발의 아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산의 아들이고 신발의 아들인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네. 무슨 다른 회사 사보 제작까지 하고 계세요. 이제는. 그 잡지사에서 제가 그 신발의 역사를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네. 나이키에서 만든 에어조단 1호를 네. 부산에 있는 한 신발 회사에서 만듭니다. 예. 그걸 제가 언급했잖아요. 신기했어요. 예. 그거를 그 해당 회사가 이 방송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예. 연락을 주셨어요. 좋게 보셨구나. 그래, 감명 깊게 봤다고 하면서 관련 사보를 만들자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역사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당시는 동양고무였고 지금은 화승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월요일 내일 화요일에 예. 부산에서 취재팀이 서울에 올라오시겠어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이게 잡지사의 힘이에요. 이게. 어서 오십시오. 웰컴. 웰컴. 예. 서울 오면 코 베어갑니다. 샥. 근데 잡지사의 힘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뭐 콩고물 하나 커미션 1%도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부산에서도 많은 저희가 썸네일도 김광규 씨랑 같이 넣어가지고 근사하게 만들어드리고 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많은 팬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지 마시고 잡지사가 어려우면 저라도 1+1으로 같이 가시죠. 예. 인터뷰 같이 가시죠. 예, 웰컴 화승. 네. 예. 선생님 벌써 5월이 코앞입니다. 지난 1분기 사보 제작까지 하실 정도로 쉴 틈 없이 움직이셨을 텐데 스스로에게 셀프 칭찬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칭찬을 하고 싶으시냐고. 이 잡지사 라디오와 유튜브 동시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라디오의 청취율 견인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거 방송이 나갈 때면 우리가 결과를 아나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무조건 올랐을 것이다. 올랐을 것이다. PD상이 아니라 아마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 덕분에 잡지사가 방송 대상을 타지 않을까. 야, 그때는 커미션을 좀 드려야 되나요? 커미션 CBS 사장님이 이 방송 듣고 계시죠? 잘 안 들으시는 거. 잘 안 들으세요? 예.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음성 파일을 남겨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 다가오는 5월 1일은 메이데이, 봄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리는 국제 노동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기리고 있죠. 해서 오늘 썬문답에서는 노동절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다 노동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노동절이 5월 1일이 된 계기는 타임머신을 타고 1886년 5월 1일 시카고의 헤이 마켓이라는 광장이 있어요. 오랜만에 시동 한번 걸까요? 어떻게요? 타임머신 타고 시카고로 1886년 시카고야. 헬로. 자, 여러분들 시카고가 너 언제 신혼여행 갈 거야? 결혼 시카고가 아니라 나름 괜찮은 조크였는데. 안 괜찮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예. 뭐 자지러질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시카고가요. 일단 말씀드리면은 거기 살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동네예요. 어떤 프라이드가? 왜냐하면 그 이외 대부분 대도시들은 다 미국이 건국하기 전에 영국 식민지 또는 스페인 식민지로 시작한 도시들이거든요. 뉴욕도 그렇고 보스턴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멕시코 식민지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카고만큼은 미국이 건국한 이후에 미국인들이 건국한 도시다. 그런 그들만의 자부심이 있고. 명칭부터 설명드리면 시카고는 그 동네 미시간 호수라고 있는데 그 주변에 시카고라는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요. 그 원주민들이 그 시카고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서 딴 도시명이 시카고가 되겠습니다. 피자도 유명한가요? 뉴욕 피자와 시카고 피자 뭘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땐 그 시카고 브랜드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치즈를 좋아하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뉴욕 피자와 시카고 피자가 달라지는데 이 논쟁을 알베르토가 들으면 굉장히 열받아 해요. 그렇군요. 미국은 피자를 만들지 않는다. 알베르토 씨랑 다니엘 씨는 뭐 출연 한 번 안 하고 맨날 잡지사에 언급만 이렇게 출연해서 송금해 드릴까요? 그렇군요. 일단 시카고에 대한 배경 지식을 깔아봤고요. 타임머신 타고 왜 떠난 겁니까, 시카고로? 1886년 5월 1일 그 시카고의 헤이 마켓 광장에서
8시간 노동 시간을 보장해 달라. 그러니까 8시간만 일하게 해 달라. 너무 오래 일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한 20시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20시간을 하루에. 그러니까 한 4시간 자는 거 빼고는 눈 뜨고 잘 때까지 20시간 계속 일하는 머신이었어요. 심하네요, 이건.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계처럼 살 수가 없다. 딱 8시간만 하루에 일하게 해달라라고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네. 그래서 시카고에서만 8만 명, 그리고 미 전국에서는 약 50만 명이 일제히 5월 1일을 계기로 시위를 벌이는데 네. 이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일을 노동절 레이버데이로 명명하게 됩니다. 저 에디터가 1886년 5월 1일에 노동자들이 시가 행진하면서 부른 노래 가사까지 찾아냈는데요. 우리도 이제 노동일은 않을 테야, 이래봐도 보람도 없는 그런 일은 않을 테야, 뭐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데 혹시 멜로디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 시가 행진 때 부른 노래 가운데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가슴이 아파요. 어떤 부분? 우리도 햇볕을 보고 싶다. 우리도 꽃냄새를 맡아보고 싶다. 정말 그 어두컴컴한 공장 밑바닥에서 하루 종일 20시간을 기계 냄새를 맡으면서 사는 게 삶이 아니죠. 아니죠. 우리도 꽃냄새를 맡고 싶다가 시가 행진 때 부른 노래 가사였습니다. 이분들이 12시간에서 뭐 최대 16시간, 20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하루 일당이 $1 정도 남짓이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8시간입니까? 그 8시간 노동이 어떤 그 정상적인 노동 시간의 기준이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그 로버트 오원이라는 그 영국의 사회주의자가 있었어요. 네. 로버트 오원이 처음으로, 이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이 소셜리즘,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 자체가 이 공장에서 노동자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일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공장장까지 올라가고 나중에는 그 회사의 사장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뭐 자수성가형 인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우리가 깨부수자. 구호가 뭐였냐면 8시간 일하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네네.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놀게 만들자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로버트 오원이었어요. 네. 약간 첨언을 해드리면 그 동시대 사람이 이제 그 칼 막스였거든요. 마르크스요. 네. 둘이 되게 싫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잘 맞았을 것 같기도 한데.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뿌리인데도 약간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칼 막스가 또 이런 고급 지식이 좋아요.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고급 지식을 이렇게 저급하게 이러면서 여러분들 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차이 아시는 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근데 이게 약간 혼용해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고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다. 공산주의가 더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칼 막스가 자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무너진다. 네. 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 다음에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오는데 이때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독재 시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네. 빨리 자본주의의 그 잔재를 없애기 때문에 이런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필연적인 독재 기간을 사회주의라고 해요. 그게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독재는 싫지만 이걸 거쳐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빨리 자본주의의 그 잔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필연적인 사회주의 단계를 거치면은 누구나 다 공정한 공산주의가 온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겪은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노동자의 독재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독재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끝났기 때문에.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등등등. 이거를 로버트 오웬은 비판한 거예요. 아니 자본주의의 독재나 노동자의 독재나 다 똑같은 독재이기 때문에 나쁘다. 너 뭔 소리 하냐. 거기서 칼 막스랑 대립이 있었군요. 거기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집자님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8시간 슬로건을 오웬이 나름 일리가 있어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좀 놀고. 8시간 노는 건 근데 안 되죠. 왜냐면 8시간 노동하러 갈 때 출퇴근 시간만 1시간이에요. 어디 분당 사세요? 아니, 그러면 7시간밖에 못 놀아요. 많이 놀아도. 저기 동탄 사시는 분들은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취지는 좋네. 동탄에서 취직을 하시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웬의 슬로건이 좀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파업과 시위가 잇따랐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도 총파업 시위가 열렸던 거죠. 왜 하필이면 시카고였냐? 이게 또 중요해요. 네네. 그 1886년 당시 시카고에서 왜 노동자들이 우리도 좀 쉬자 이 주장이 나왔냐면은 네. 그 시카고가 앞에 커다란 호수가 있어요. 미시간호요. 5대호라고 있죠. 네. 2대호는 요즘 야구 하나요? 이대호 선수는 됐죠. 아, 그러네. 예. 5개의 거대한 호수인데 직접 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다는 거죠. 호수는 맞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 정말로 태풍이 불고 예. 까까 갈매기가 있고 백사장이 있고 단지 바닷물이 아니라 담수일 뿐. 예.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트로이트와 같은 대도시들이 다 몰려 있는데 그 네. 철강 산업도 발달을 했고 네. 문제는 여기가 호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서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1820년대 때 미국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기적적인 일을 하나 해냅니다. 어떤 일이죠? 5개의 호수 가운데 하나가 이리호라고 있는데 네네. 대서양과 이리호를 뚫는 네. 운하를 뚫어버려요. 아 대서양과 이리호가 연결이 돼요? 5대호와 대서양이 연결이 돼요. 아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네. 디트로이트, 시카고와 같은 호숫가에 있는 도시들이 네. 갑자기 대양과 연결된 항구 도시가 됩니다. 그렇구나. 중부잖아요, 중부. 중부예요. 그럼 운하를 엄청 길게 뚫었겠네요. 한 4,500km 될 거예요. 그거를 1820년대 뚫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죠. 네. 그 운하가 뚫리는 순간 디트로이트가 항구 도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네요.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네. 대서양과 연결됐습니다. 이 시카고가요. 네. 그리고 미시시피 강이라고 해서 미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그 긴 강이 있어요. 네. 이 미시시피 강이 북쪽 끝에 끝나는 지점이 시카고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시카고만 개발을 하면은 네. 밑에 멕시코만도 나갈 수가 있고 그렇지. 대서양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요충지거든요.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이 건국된 이후에 이걸 계획적으로 시카고란 도시를 개발을 한 거예요. 하면서 노동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유럽에서 많이 건너왔잖아요. 독일계가 그쪽으로 많이 독일계가 많이 미러키 이런 쪽으로. 그렇죠. 예. 야! 밀워키가 또 맥주죠. 유명하죠. 예. 그래가 독일계 이민자들 많이 건너왔어요. 네네. 근데 거기가 늪지대였어요, 원래요. 그 늪지대에 갑자기 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네. 일단 뭐 하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이런 안 좋은 상태에서 공장을 짓다 보니까 얼마나 상황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20시간 또 일하게 만들죠. 네. 그러니까 다른 뭐 뉴욕이나 LA 이런 대도시보다 노동자들이 야 우리도 좀 사람답게 좀 살자 쌓인 게 엄청 많았겠네. 예. 라고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상황이었어요. 이런 또 맥락을 짚어주셨습니다. 시카고에서요 그 총파업 시위가 그래도 좀 평화롭게 진행됐으면 좋았겠다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큰 충돌이 발생한다고요. 1886년 5월 1일 날 일단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자라고 해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5월 2일, 5월 3일까지 그 시위가 진행이 되는데 네. 경찰이 약간 무력 진압을 하면서 총기를 발포해가지고 사망자가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인 5월 4일 날 네. 책임자 빨리 잡아내라고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예. 해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헤이마켓 저 광장에서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입니다. 헤이마켓. 근데 그때 네. 노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폭탄이다! 갑자기? 하면서 다이나마이트가 장치된 수리탄이 터져버려요. 빵! 그래요?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폭탄 누가 던진 거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던졌냐? 네. 노동자들은 이건 우리가 던진 게 아니다. 경찰 측은 그럼 우리가 던졌냐? 너희들 중에 던진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8명의 용의자, 그들 네. 입장에서 봤을 땐 용의자를 체포를 해요. 그 노동자 시위대 중에? 시위대 중에. 예. 그 시카고의 8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 시카고의 8인 네. 그 경찰 측은 주장에 따르면 저 8명이 지금 폭탄을 터뜨렸다. 그렇죠. 예. 8명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진짜로? 네. 그럼 누명을 쓴 거네요. 그 중에 이제 4명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그리고 형을 확정됐어요? 죄도 없는데? 공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 사법 역사상 가장 흑역사 중에 하나예요. 야, 뭐 우리가 흔히는 말을 하지 않지만 네.
사법살인이란 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역사상 사법살인이었어요. 아, 오명이네, 오명. 예. 그 시카고 8인 전원 유죄 판결 4명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형까지 당하는데 그 8명이 법정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면서 했던 그 진술 내용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예. 그 4명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엘버트 파슨스가 한 말이 이겁니다.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폭탄을 던지라고 제일 먼저 말한 것은 누구인가? 독점 자본가들이었다. 놈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라라고 하지 않았나? 그놈들 노동자들에게 총알 세례를 퍼부어라 라고 말한 게 누구였나? 자본가들이다.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자본가 아니었나? 그리고 놈들에게 노동자들에게 흥분제나 던져 먹여주라라고 말한 게 누구였냐? 시카고 트리뷴 같은 언론사가 아니었나? 그들이 주지사와 언론과 독점 자본가들이 바로 주모자들이다. 죽기 직전에 최후 진술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개인의 진술이니까 우리가 팩트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자본가가 시작했다라는 진술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예. 또 있나요? 그 당시 또 처형을 당했던 어거스트 스파이스가 한 말이 또 최후 진술이었어요. 거의 유언이죠. 유언이 뭐였냐면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죽여라. 그렇지만 이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사방팔방에서 불꽃은 꺼질 줄 모르고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야. 들불이다. 당신들도 이 들불을 끌 수 없다. 야, 그렇군요. 예, 이들의 요 읍수와 어떤 억울한 마음이 이런 재판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이후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파슨스를 비롯해서 시카고 8인을 순교자로 뭐 기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자, 하지만 그 꺼지지 않는 들불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건이 전 세계 노동운동의 어떤 기폭제랄까요? 중요한 사건으로 남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전 세계가 함께 기리는 노동절로 확산할 수 있었던 건가요? 3년 후인 1889년 파리에서 자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실 때 제1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 제3 인터내셔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 뭐예요? 그게 무슨 뭐 공항 제일 터미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 그 예. 저도 역사책을 쓰고 저도 베스트셀러 작가지만 감사합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어려워요. 네. 당시에 인터내셔널이라는 건 뭐냐면 공항 인천 터미널이 아니라 당시 국제 노동자 연맹 모임의 이름이에요. 노동자 연맹. 프랑스 폴란드 여러 국가의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자. 노동자들의 모임 이름이 인터내셔널이거든요. 당연히 제1차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첫 번째 모인 거고 2차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두 번째 모임이겠죠. 예. 그 파리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5월 1일 그 시카고 파업이 일어났던 그 날을 3년 후죠. 3년 후죠. 예. 시카고 노동자들 기리기 위해서 그날을 레이버 데이 노동자로의 날로 정하자 땅땅땅 결정을 했고 바로 다음 해인 1890년 제1회 메이데이 노동자의 날 5월 1일이 치러집니다. 전 세계에 이제 메이데이가 된 거예요. 네. 그럼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그 8시간 노동도 이때쯤이면 좀 차차 자리를 잡나요? 어떤가요? 참 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30년 후인 1919년 그 1차 대전 직후죠. 바로 그 국제 노동기구 우리가 ILO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만들어지고 1호 협약.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잖아요. 맞죠? 맞죠. 예. 왜 확신이 없으시죠? 확신해요. 예. ILO의 제1호 협약은 바로 노동시간 하루 8시간 주 48시간 노동으로 딱 정한다. 감동적이네요. 진짜 우린 뭐 8시간 노동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마저도 좀 많다고 하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 하루 몇 시간 일하세요? 저는 뭐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은 상상 초월하죠. 그렇죠. 이게 협약 위반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근데 CBS 사장님이 이 방송 안 들으신다며? 좀 들으시고 좀 순찰 도시면서 골룡포도 좀 덮어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골룡포. 들으시질 않으시죠. 그 얘기 한번 나중에 한번. 뭐요? 골룡포 얘기요? 하죠. 뭐 골룡포요? 그때 그 신숙주가 집현전에서 자고 있을 때 그 세종대왕께서 그 밤마다 2시간에 한 번씩 그 환관을 보내가지고 자고 뭐하냐. 닭이 울기 직전에 가서 신숙주가 자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골룡포를 덮어줬다고 하죠. 거짓말이에요. 왜요? 일단 그거를 노동절 또 이 얘기하면 그렇지만
입장 바꾸는 생각해봐요. 예. 야근을 하는 사원이 네. 야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장님이 비서를 보내가지고 2시간마다 한 번씩 체크하는 건 노동 착취고 심지어 그 비서도 착취한 거예요. 비서도 착취한 거야. 비서도 착취한 거예요. 뭐, 야, 아, 그렇죠. 예. 끝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직전에 그 야근하는 직원이 자고 있는데 사장님이 잠바 덮어 달아주라. 아, 전 그냥 세종대왕님이 늦게까지 공부하시다가 바람 쐬러 나왔다가 우연히 보신 줄 알았는데 아이. 2시간마다 체크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예. 왕의 그 골룡포를 덮어줬다는 거는 신숙주 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아, 그런가요? 이건 왕밖에 못 입어요. 아이, 그런 뜻은 아니잖아. 예. 아니네. 알겠습니다. 잠깐 샜는데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뭔가요, 선생님? 그 미국에서는 정작 노동절을 5월 1일에 기념을 안 합니까? 9월 첫째 주 월요일이 미국에서는 레이버데이입니다. 미국은 왜 달라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5월 1일 그날로 정하면은 헤이마켓의 그런 상처가 계속 이게 뭐라고 할까 리마인드가 된다. 상처가 뭐 그 피해자들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카고에서의 그 상처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5월 1일을 뭐 피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언제로 정할까 하다가 그 미국은 아시다시피 모든 학기와 대부분 모든 시스템이 9월 초에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가을은 우울하고 이런 계절이 아니에요, 미국에는요. 우리의 봄이구나. 우리의 3월이구나. 9월 달은 굉장히 힘찬 달이거든요. 예. 새 학기 모든 게 새로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휴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우리 일하자.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9월 첫째 주를 레이버데이로 하자라고 정했다고 하죠. 근데 월요일로 이렇게 정해놨으면 일단 토일 월 3일 연휴는 보장이네요. 이게 우리도 한번 도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도 몇 월 며칠로 정해던 게 아니라 다 몇 월 무슨 달에 몇 번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놔가지고 딱 내년 달력 볼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연휴예요, 그냥. 그렇지. 한번 좀 편리할 것 같긴 해요. 건의 한번 해보세요. 어디예요? 행안부에 제가 알겠습니다. 네. 요새는 저는 약간 좀 뭐랄까 대체 공휴일을 너무 잘 챙겨줘서 좀 약간 부담스러워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노동절이 끝나면 흰 옷을 입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다던데요. 이것이 일단 진짜는 맞긴 맞아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첫째 주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흰 옷을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흰 옷이라고 하면은 휴가의 상징이었어요. 아, 그래요? 당시 한 5, 60년대 때 사진만 보더라도 뉴욕이나 아니면 시카고 대도시의 사진을 보면은 다 도시에는 검정 양복,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휴가지 사진을 보면 다 흰색 옷, 흰색 반바지, 흰색 면티. 어떤 건지 알 것 같다. 사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노동절을 기점으로 해서 흰 옷을 입지 말자가 아니라 9월 첫째 주가 되면 더 이상 노모 베케이션이고 일하러 오고 다시 학교를 가니까 흰 옷 벗고 색깔 있는 그 정장을 입기 시작하자. 파이팅 해보자 이거구나. 파이팅이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도 해보죠. 우리는 이제 5월 1일을 이제 노동절보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우리나라 노동절의 역사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논란이 되긴 돼요. 그 근로라는 표현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을 했냐. 놀랍게도 삼국사기에도 나와요, 이게요. 삼국사기에? 삼국사기에도 근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조선왕조실록에도 근로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노비들이 양반이나 사대부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다. 근면하게 일한다. 또 왕과 왕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다. 그런 뉘앙스구나. 의 뉘앙스로 근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노동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거를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나는 임금을 받는 행위를 노동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근로는 왕과 양반을 위해서 노비나 하인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주는 거라는 반면에 노동은 고용주, 피고용주가 계약관계. 계약관계죠. 내가 일해주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그런 관계를 노동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도 우리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면 노동절이라고 부르자 이런 여론이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라고 만들어진 계기도 그 일제강점기 때도
노동절 행사가 있었어요. 아, 일제강점기예요? 네. 1923년 5월 1일 날 그 당시 일제강점기죠. 예. 그러니까 노동자의 날 플러스 약간 독립운동, 항일운동의 그런 뉘앙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노동이라는 뉘앙스가 좀 안 좋다. 네. 약간 북한도 지금 노동절이라고 하고 있고 노동신문이잖아요. 노동신문이라고 하나요? 그죠, 노동신문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좀 쓰긴 좀 그렇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1963년도에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네. 근로자의 날 제정을 위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노동절을 아예 공식적으로 근로자의 날로 바꿔버립니다. 아, 박정희 정부 때. 그래서 아직까지 원래 전 세계적으로 다 노동절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왜 우리나라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냐.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었나 싶은 거죠. 그렇죠. 예.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근로자. 아. 근로라는 표현 자체가. 예. 그렇군요. 나라별로 노동절을 기념하는 풍경도 참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우선 프랑스에서는 노동절에 꽃을 선물한다고요. 은방울꽃을 선물을 합니다. 은방울꽃. 은방울꽃. 은방울 좀 자매. 저와 비슷한 세대의 여러분들은 그 가수 은방울 자매라고 밤 깊은 은마 보종점 갈 난왜 곳 없는 형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 은방울 꽃을 선물하는구나. 예. 은방울 꽃을 선물하는데 예. 지금도 프랑스에서는요 5월 1일 그 하루 레이버데이에서만은 세금 낼 필요 없이 은방울꽃 노점을 상을 허용을 해요. 지금도 5월 1일 하루만은 그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은방울꽃 사세요. 은방울꽃. 허가받지 않아도 네. 그날만큼은. 이게 이제 봄을 시작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네. 왜 그럼 하필이면 은방울꽃이 노동절의 상징이 됐냐면 예. 그 19세기 말의 한 노동절 날에 프랑스에서도 한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예. 그때도 한번 발포가 이루어져요. 아. 근데 여성 노동자가 이제 총을 맞고 쓰러져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때 그 여성 노동자가 은방울 꽃을 안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죠. 상징적인 모습이 그렇죠. 됐네요. 그래서 예. 봄을 상징하고 노동자를 상징하는 두 가지 의미로 은방울 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흥 많은 나라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노동절에 콘서트를 연다던데요. 로마의 이제 프리모 마지오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노동자의 날에 저렇게 성대한 콘서트를 무슨 정말- EDM 페스티벌 아닌가요?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참 열정적이죠. 열정적이에요 진짜. 예. 알베르토 봐봐요. 안 나오는 데가 없어. 한번 데리고 나오세요 좀. 예. 바빠요 알베르토요. 네, 알겠습니다. 알베르토 씨도 선생님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 맞죠? 뭐 같이 톡파원 방송을 종종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이탈리아 로마는 그렇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북한도 네. 노동절 아주 성대하게 그 치르죠. 북한도, 예. 그래서 옛 소련 시절만 하더라도 네. 붉은 깃발 들고 레닌 초상화를 들고 아주 성대하게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아, 예. 자, 끝으로 깨알 잡지식을 하나 풀어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궁금했던 겁니다. 그 비행기나 선박에서 위급 상황 때 메이데이 외치잖아요. 그렇죠. 이 메이데이는 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메이데이는 5월 1일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 공식적으로 그 이전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선박이나 항공기의 구조 조난 신호는 SOS거든요. 네. 이것도 많은 설이 있어요. SOS는 진짜 왜 SOS예요? 이런 그것도 또 깨알 모르겠다. 질문과 깨알 대답. 오. 이게 Save my soul.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예. 또는 Save our ship. 우리의 배를 구하소서. Son of Sun Kim. 깜짝이야. 욕하는 줄 알았네. 라고 설들이 있는데 예. 다 아니에요. 모스부호라고 있죠. 저희도 잡사에서 다뤘던 네. 또또또 돈치 이거요. 예. 가장 빨리 쉽게 칠 수 있는 부호가 SOS요. 또또또 이거. 급한 상황에서 또또또 칠 수가 없잖아요. 제일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칠 수 있는 게 SOS다. 또 가장 빨리 칠 수 있는 게 어쩌다 보니까 SOS요. 야, 신기한데. 신기하죠. 메이데이는요, 그럼 메이데이. 예. 놀랍게도 지금 보잉사와 에어버스가 또 항공업계를 양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계 항공업계는 프랑스와 미국, 영국, 특히 미국이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프랑스어로 나를 도와주시오. Help me가 분의 메데 거든요. 메데. 메데. 거기서 메이데이다. 그래가지고
메데를 한 번만 하면 메이데이로 착각할 수가 있으니까 예. 메데를 3번 외쳐라. 아, 3번 외쳐야 돼요? 그러면 예. 조난 신호로 우리가 인정하겠다. 메데, 메데, 메데. 2번 약간 장난꾸러기들은 2번 외치고 이런 분 안 계시나요? 그러는 안 되겠죠. 안 절대 안 되겠죠. 되죠. 예. 그 메데가 메이데이로 발전을 한 거다. 프랑스어에서 따왔다. 프랑스에서 나왔어요. 오, 5월 1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 유익한 방송입니다. 유익한 진짜. 방송입니다, 진짜. 네. 부산 신발 공장에서도 들으시고. 예. 그러면 이 방송 들으시고 에어버스나 혹시 보잉에서 연락 오시면 너무 좋지 진짜. 사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지. 제가 거의 뭐 비행기 자세로 방송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예. 꼭 연락 주세요. 보잉사, 진짜로. 에어버스사. 너무 감사하죠. 네. 자, 5월 1일 노동절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 눈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게 셀프 쓰담쓰담 해주시고 뭐 포상으로 제육볶음도 좀 해드시고 좋은 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썬킴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